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고가 되지 않으면 권한을 외부에 양도할 수 없다. 심지어 구속돼서 감옥에 가도 근데 권한 직무정지가 발의가 안 된다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은. 뭔 대통령은 이렇게 특혜야?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조사를 한다, 구속을 한다, 뭐 이런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권한을 남용하는데. 대신에 이제 얘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 문제가 일단락 됐구나 하고 있을 때,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해갖고, 이걸 다시 뒤집으려고 할 줄 모른다는 거지. 저 얼마 전에 드라마인가 영화를 봤는데, 유고 사태를 만들던데요? 스스로? 나 다쳤어. 이러고 코피 찍 내던데?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제 아프다고 코마 그러니까.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육군병원 쪽에서 대통령이 코마 상태로, 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고 장경태 의원한테 제보를 했대요. 관련한 기사가,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보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감경 사유가 됩니까? 지금 뭐 그런 사태까지 지금 계엄사 자기도 웃긴 거야. 교체하는 아주 위법한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따져 물을 텐데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겠다 국군병원에 들어가고요. 총리 대행을 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구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서 국군병원에 들어간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보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육군병원에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야, 나 이거 그러니까. 저 코마 상태라고 진단해가지고, 이게 관 꽂고 한 몇 달 재워줄 수 있어? 이것도 지금 알아본 거야, 실제로. 별의별 쇼를 다 하네요, 진짜.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든지, 현재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탄핵 여론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환자가 돼갖고 식물인간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 무슨 탄핵입니까? 깨어날 때 봐갖고, 깨어나갖고 그냥 자진하야를 시킵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시간 끌기를 해갖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쵸. 똑같은 짓 하면서 이재명 유죄까지만 끌면 돼. 이러면서 사법부 막 압박해가지고 유죄 나오게끔 만들려고. 결국 한동훈이랑 내세워가지고, 우리 당과 총리가 대대신 권한을 해나갈 겁니다라고 설레발을 치고 권한은 뒤에서 지가 직접 다 운영하고 있고, 그걸로 해갖고 앞에서 언론 플레이가 잘 안 먹히니까 졸지 한동훈만 속아가지고, 당하고 이거 해준다고 선언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사실상의 이인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은 모질이가 돼버린 거고요. 지금 자기 원내대표도 지금 추경호 말고 다른 사람으로 못 뽑아 올리고 있잖아. 지금 권성동이 됐다고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가? 예. 그럼 권성동이 되면 그게 친한파야? 아니죠. 사실상 그러면 추경호가 하던 짓을 권성동이 한다는 거 아니야, 동네 친구가. 네. 추경호는 지금 의원직 제명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냈습니다. 가담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 추경호와 상관없이 권성동이 자리 차지하는 순간 한동훈은 추경호한테 당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냅둬. 근데 한동훈 반응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적절치 않아. 적절치 않다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분이 아주 잣된 거지. 탄핵 당일날 오전에 불러갖고 분명히 야, 총리랑 너랑 앞으로 모든 걸 결정해. 내가 전부 다 당한테 모든 걸 일임할게. 라고 해서 그러면 당대표인 나한테 일임 하나보다 그랬더니 탄핵 방탄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야, 언제 당한테 한다 그랬더니 당대표한테 한다 그랬어. 너는 그냥 당원이잖아. 네가 의원이야? 당대표가 무슨 권한 있어? 합의체로 가야지. 그래 놓고는 권성동을 내세운 거야, 시부랄. 난 뭐 그렇다. 한가름이가 우리가 박주민 의원이 정말 선의를 베풀어서 본회의장 안에도 넣어주고 지켜줬잖아. 야, 한동훈
방문 딱 여는데 와 개홍문 쏟아져. 씨발 그 새끼 그냥 거기 가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때 끌려갔으면 진짜 가발 벗겨져서 끌려갔을 가발 텐데. 벗겨지고 진짜 쳐맞았어. 아 씨발 진짜. 그래놓고 왜냐면 체포되면 몸에 붙이고 있는 불법한 소지품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불법한 되거든요. 소지품이요? 네. 그러면 가슴뽕도. 뽕도 빼고 이게 그다음에 키높이. 키높이도 빼고 그래갖고 야, 군인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했을까. 이 새끼 봐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 새끼 체포해놓고 보니까 주니어네? 뭐 이러면서 이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을 때 볼 수가 있었는데 왜 거기다가 그 새끼가 동료도 아닌데 그런 온정을 베푸셨어요, 박주민 의원님. 이게 나중에 흑역사 돼요. 그때 못 보낸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그래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씨발 이 새끼들 원래 인간 아니었는데 괜히 인간 취급해줬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정말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김상욱이가 발표를 하는 걸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보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내가 처음 당했을 때는 그래, 내가 실수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저들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하도 당하니까 이제는 야, 내가 저걸 또 믿고 또 선의로 받아들이면 진짜 그건 내가 어리석은 거다. 정말. 그래서 지금 권성동은 조만간 최고위원 4명을 사퇴를 시켜가지고 또 비상사퇴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끌어가려고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적절치 않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떠한 반격의 카드를 못 꺼내면 이번 주 안에 한동훈은 당에서 축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축출이 일어나게 되면 박세현이하고 해보려고 했던 것도 다 물거품으로 가는 거예요. 한동훈 정말 모질입니다. 속이면 또 속고 또 속이면 또 속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았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나 속아가지고 권성동한테 축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요. 지금 이제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물론 되지는 않겠지만 추경호를 총리로 임명하고 이상민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나 배현진도 표결 참여, 아니, 저기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의무인데, 뭐, 그걸 그렇게 동네방네 선심 쓰듯이, 여러분! 내 토요일에 표결에 참여! 미친년이, 너 그러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데, 네가 지난번에 안 했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충분히, 아니, 어떻게 저쪽 것들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들이 꼭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마치 선심사들. 제2부속실 생각해 볼게요.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제2부속실 내가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 하여튼 저쪽 것들은 다 똑같아, DNA가. 그래서 한동훈 라인은 오늘 멘붕에 빠졌고요. 전부 다 이제 주말에 있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 지랄을 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탈표가 한 6표까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일단 안철수 있었죠. 그 다음에 김혜지 의원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어저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의총에서 뛰어나간 의원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태가 오늘 이탈을 했고 여기에 배현진이 또 이탈을 했습니다. 아니, 표결 참여한다고 했지. 여기다. 아니 그러니까 거죠. 일단은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근데 벌써 이탈자로 볼 수 있는 애들이 5명째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자기 의사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면 권성동은 다시 철저하게 친윤으로 지금에 있던 친한계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여 정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갈 거거든요. 왜냐면 권성동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한 몸이에요. 윤석열하고 나하고는 그냥 직접적인 한 몸입니다. 40년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적극적으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추경호보다 더 뻔뻔한 짓도 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한테 뭐라 그랬어요? 또 속으시면 안 된다. 그걸 내란 수개의 말을 또 믿느냐? 왜 그러시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하여튼 저 병신들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하긴 지들이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 뭐가 진실인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지금 의원총회 내부에서 난 이게 윤석열계의 의견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월달 하야에 이 4월달 투표 뭐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자진 하야를 대통령한테 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2월달까지 냅두자는 거잖아. 앞으로 2달 반을 냅두고 보자는 거야, 윤석열이를. 아, 모르는 거 지금 당장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내일 중요한데. 앞으로 쓸 예정이잖아. 그럼 그 2달 반 동안 본인들이 시간을 벌고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이제 지금 있는 부분, 내란 이 부분만 쟁정으로, 정치적 쟁정으로 몰고 나가갖고 내란을 떼고 탄핵 표결로 몰고 가면 이게 내란은 잊혀지고 여야 간의 표대결 요걸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그때까지 명분을 주기 위해서 2달 동안 가서 링게루로 소주 꽂고 누워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지들 나름대로의 계책을 권성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진 하야할게. 근데 아파갖고 지금 당장에는 뭘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총리 지명도 안 되고, 뭐 또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애봉 총리로 갖고 2달을 끌고 가다가 그때쯤 가서 정말 아이고 잘 잤다 하고 컨디션 먹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헛소리를 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벌기 위한 이러한 얘들의 책동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검찰한테 수사권 절대 일임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상설특검을 통해가지고 1차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을 특검으로 몰아붙이고요. 상설특검이 일어나게 되면 상설특검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검찰과 경찰 그리고 일반 검찰들을 총망라한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내란 혐의에 대한 걸 철저하게 밝혀내서 윤석열과 담당한 수괴들을 전부 내란죄로 일단 기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란죄로 기소돼서 체포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 정지를 선언을 하고 탄핵을 그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치면 2주 안에 이거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상설특검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통과가 됩니다. 만일 이거를 거부권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상설특검 검사에 대한 지정을 미루게 되면 그 이전에라도 탄핵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와 총리가 이거를 임명해가지고 상설특검과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스케줄을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먼저 이루어지고 상설특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는 탄핵 가결된다고 봅니다. 탄핵 가결이 가능하다고 치면 다음 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가결이 가능하다고 치면 탄핵 후에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동시에 다음 주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행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또 권성동과 멱살잡이를 하게 될 한동훈의 정말 한심한데 마지막 멍청해. 난 걔가 어떻게 서울대를 갔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난 걔가 사법고시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멍청해. 이게 공부 잘하는 거랑 현명한 거랑 다르더라고요. 정말 공부 잘하는 멍청해. 건 그냥 스킬일 뿐인 것 같아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엄청나게 그럼. 가외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네네. 야. 그래서 요런 짓거리를 못 하게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건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탄핵이 끝나고 나면 탄핵에 연루돼서 참여했던 국진당 안의 인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을 밝혀서 국진당을 위헌정당 심판에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위헌정당 심판이 안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이거를 갖다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법무부 장관도 내랑 공범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될 거고 그러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뽑혀 올라올 때까지 박성재한테서 이 사인을 받아내기 힘들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윤석열 휘하의 그 내란 공범들을 전부 다 싹쓸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암고에 대해서 막 계엄고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충암고 출신들이 저질렀던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과정 중에 충암고 자체가 충암고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게 같이 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충암고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인 최강야구에서 아, 맞아. 충암고 우리 저랑 몸멀과 비슷하신 그 감독님이 정말 유쾌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아. 늘 좋은 귀여운 게임들 감독님. 보여주셨고 그때 활약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그 좋아하는 기합 타이거스의 윤영철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암고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충암고 자체를 욕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서울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충암고는. 근데 그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짓거리를 저지른 데에는 분명히 잘못된 어떤 선후배 관계와 그 연결고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충암고 라인들에 대한 그 학내에서의 그 동문 안에서의 비판과 제대로 된 어떤 그 평가가 필요할 것인데 이상민이 이 사퇴를 하고 나가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 2년 반이 너무 행복했대요. 이 아저씨는 어디 갔어?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네가 장관을 하는 동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어. 미친놈아. 수없이 많은 경찰관들이 초과 근무에 시달렸고요. 그 돈을 작년에 다 띄었어요. 뭐 근데 대가리 꽃밭이야? 대가리 꽃밭이냐고. 뭘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와. 이 참신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가는지 모르는데 절대 이 인간이 재활용돼서 국정원장 같은 데서 올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탄핵 참여를 탄핵 그 부결에 동참했던 105인의 의원들에 대한 일정의 이제 국민적 분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들이 그 명부에서 얼굴을 지우는 이 만행을 저지르기로 했다고 하네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응. 대가리 딱 꼽아보니까 나 안 보이지? 나 완벽하게 숨었지? 닭대가리들이야? 아니 니들 홈페이지에서 이거 얼굴을 사진을 지우면은 딴 데 없어요? 그 사진이? 아니 뭐지? 아니 얘들은 단체로 닭대가리들만 모아야 닭대가리여야 그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의원이 될 수 있는 건가? 만약 내가 뽑은 의원이 저 정도 닭대가리면 난 진짜 부끄럽겠다. 그래서 이 닭대가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숨어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의 응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쭉 까갖고요. 항의 문자 내지는 비난 문자 보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누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 한 사람당 한 10만 통씩 미국의 메시지가 막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요. 100만 통 정도는 보내줘야 돼. 우리가 5,100만인데. 이 새끼들이 그러면 좋아한다니까? 미친 극우 유튜버 하나가 윤석열 죄 없다고 방송에서 나 130만 됐어 이러고 좋아하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지들이 관심을 알고 즐기는 이따위 짓거리를 이것들이 하기 전에 더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건 뭐다? 사무실에 쫓아가는 거야. 문자야 사무실 까짓 앞에. 거 뭐 휴대폰 딴 거 하나 트면 되니까. 그렇지. 휴대폰 꺼놨대더라? 응. 그거 꺼놨대더라. 그리고 그 막는 앱을 깔았다고 지들끼리 야, 이 앱 깔아. 그럼 하나도 안 온다. 이러고 있대더라? 지들끼리 텔레그램 탈퇴해갖고 재가입하면서 과거에 지들끼리 했던 얘기 다 지우면서 증거인멸해가면서 지네들은 무사할 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냥 니들은 이번으로 해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 150명은. 다시는 어떠한 형태의 공직에도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근데 뻔뻔하게 얼굴 숨겼다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 얘네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지금 약간 접속이 잘 안 되는데 이 뒤로 보시면 사진이 진짜 다 없어졌어요. 전 설마 이렇게 유치한 짓까지 할까 봤더니 다 없네요. 네. 근데 사진만 없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나머진 다 있잖아. 나 가경원이에요 하고 댕길 건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진 없애면 저 내가 나경원 아니고요. 가경원, 지금 가경원이에요. 저 백현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보나? 이런 무지된 것들이 수습하는 방식도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야, 진짜 제대로 된 놈이면 김상욱처럼 나와갖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난번 표결에서 부결 던졌다고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할 이게 사람이 욕먹다 너무 배불러서 배 터질 것 같아서 나왔죠. 이렇게 얘기해.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 줄 알아요? 이 기회에 깔끔하게 친한 떨고 저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민의 짐을 잘못 알았나 봅니다 하는 순간 그치, 스타일이 나중에 이거지 뭐. 니들이 국짐이 없어져 갖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그때 되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같이 침몰한답시고 끝까지 저 105명 안에 명단 걸고 있으면 진짜 정치 생명 이번 주 안에 끝나요. 이번 주 안에. 괜찮아. 윤상현이가 그랬잖아. 1년이면 잊어버리고 또 뽑아줘. 그거 믿고 있다니까 진짜로. 나는 너를 못 잊겠어. 우린 못 잊지만 권성동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강릉에서는 권성동이 하면은 뭐 나 안 뽑고 패기 니들은 또 나를 뽑을 거야 개돼지들아. 이러고 있다니까. 윤상현과 권성동이 추경호와 함께 꾸려나갈 앞으로의 비대위 체제의 국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봐야겠습니다. 늘 걱정하는 게 자나깨나 우리 건희 언니의 얼굴과 아니에요. 네. 아, 우리는 아니었는데 혼자 걱정하셨나 봐. 저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어쩌다 이리 됐을까 이 불안감에 제가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데 이분은 다른 걸로 잠을 못 자고 딴 주무셨군요. 거는 딴 거 작살나는 거 다 나는 건희만 봐. 네, 그래서 너무하는 언니가 거 아니야? 지금 제대로 AS는 받고 계신지 대시공은 잘 돼가고 계신지 근데 난 이 식사는 와중에 잘하고 계신지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질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세전화로. 네. 네. 엄청나게. 각 부처에다가 차관 장관들한테 왜냐면 믿을 놈이 없으니까 이제 직접 전화해갖고 혹시 나 출국 금지 시켰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여러 군데다가 전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아니 난 그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의 구체적 내용이 참 궁금하다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했던 전화기 그거 좀 전부 다 파기 좀 시키죠. 바닷물에 던지죠.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저 성남 비행기 좀 그 행선지 안 알리고 몰래 대기 좀 시켜줘요. 내가 10일 날 10시에 잠깐 비행기 안에 뭐 찾으러 갈 게 있거든. 비행기 한번 타게. 뭐 요런 식의 수작질을 어머 내가 거기다 뭐 좀 놓고 와서요. 네. 아. 제가 가방을 두고 와서요. 그래갖고, 빨리 시동 걸어! 끄자! 그랬다가, 45분 만에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사일 해봅니다. 쏜다는데요? 어떻게 계속 가요? 미사일은 안 되지! 낙하산 없어? 1호기는 낙하산이 없구나. 그럼 그냥 가요.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건이야. 보여집니다. 명신아, 그 높이에서, 자꾸 병신하는 것 같은, 뉴욕 아니, 명신아, 너 그 높이에서 낙하산 타잖아. 네 얼굴 아작나. 아무튼, 김건희가 빨리 얼굴을 드러내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태균이에요. 지금 우리 태균이요? 우리 태균이가 나 이분 점점 수상해. 마음에 각오를 했거든요. 내가 이 정권을 날려버린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할 준비가 돼 있거든. 변호사도 면허를 안 하고 식구들도 면허 안 시켜주고 그냥 꽁꽁 갇혀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원이 없어요.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마음은 편할 수 있어. 명태균이를 내란으로 덮은 거야. 근데 내란은 사형인데 뭘로 덮을 거야 이제?
아니, 김건희 지켜주겠다고 윤석열이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김건희는 나만 살면 되니까 전용기 빼돌려서 달아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제 밀항하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겠지. 일본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갈겨, 러시아로 갈겨, 북한으로 갈겨. 북한으로 가는 게 난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네? 그쪽에 가면 제대로 반겨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들어와, 이렇게. 기다렸다고. 기다렸다. 또 알아, 또 거기 가갖고 정은이한테 또 그 은근슬쩍 하면서 좋은 자리 하나 찾을지. 아무튼, 망명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면, 원산 지역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쪽에 리더트도 많고요. 네, 미사일 기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가기 싶네요. 전에 일단 국민들의 원산 폭격부터 좀 넣어봤자. 원산 폭격 뭔지 알지? 어? 학교를 잘 안 다녀서 모를래나? 어?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뉴스 뭐 언론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특검, 상설 특검 먼저 발족, 그 다음에 탄핵 진행, 그리고 탄핵 진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 특검 요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딴 거 이제 다 볼 필요 없어. 물론 다른 것도 다 나중에 밝혀내긴 하겠지만 지금 있는 그 대한민국 형사법의 수준 안에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에 받은 법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법형이 나오는 데다가 추가로 보태서 그 다음 죄가 주제로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거는 내란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란죄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불소치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특검이 출발을 해서 이번 주말에는 탄핵을 시키고 다음 주에는 특검에서 일단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어떤 헌정 질서를 세우고 있는 많은 의원들과 노력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응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